토지의 개발은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부터 시작합니다. 건축법상 도로란 개인의 토지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공로에 일반인들이 진출을 위한 통로를 만드는 것으로 지목과는 관계없이 토지주의 4m 이상의 너비로 사용 승인을 받아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게 만들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사용 승인 없이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조례로 정해진 경우, 두 번째, 건축법에 의하여 고시된 경우, 세 번째,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된 경우, 네 번째, 마을 안길인 경우, 다섯 번째,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여섯 번째, 국유지 또는 지자체, 국어, 하천 등으로 4m 이상의 너비로 포장이 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 없이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아서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마을 안길이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따로 법으로 정해진 조건이 없이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 결정되므로 실전 사례를 통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경매를 입문을 위한 토지개발 특강을 11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핵심만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5만원이며 교재를 지참하고 오시는 분은 3만원입니다. 강의 내용은 토지 개발을 위한 규제부터 국유지 불화 또는 점유 허가까지 실전 사례를 예를 들어서 초보자도 알기 쉽게 강의하고, 어떤 토지든지 누구든지 다 분할도 할 수 있고 국유지 분할도 받을 수 있고 점유허가도 받을 수 있는 원칙을 설명드리게 됩니다. 교재와 좌석 준비를 위하여 문자 예약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값으로 하락한 특수경매 물건 추천과 관리 분석 및 출구 전략을 강의하고 있는 이종실입니다.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반값으로 하락한 특수경매 물건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 제외 토지만 매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값에 낙찰을 받아 건물과 땅을 하나의 주인으로 만들어 매도하여 수익을 올리게 하는 것이 이종실의 특수경매 물건 추천 중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건물 제외 토지만 매각의 경매를 종류별로 나누어 보면 무허가 건물인 경우가 있고, 토지와 건축물 주인이 다른 경우가 있고, 허가는 받았으나 대장이 없는 경우, 대장은 있으나 등기가 없는 경우, 대장과 현황이 다른 경우, 즉 건물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무허가로 허물고 다시 지었든지 증축했던 경우입니다. 따라서 설정되어 있는 건물과 현황이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또한 건축 중 중단된 경우인데 경매 시 매각에 제외할 때도 있고 포함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6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출구 전략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무허가 건물의 주인을 찾는 겁니다. 무허가 건물도 주인이 있고 재산세를 내고 있다면 주인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세를 안 내도 거주자가 주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장 답사할 때 이웃 주민 또는 이장을 통해서 거주자와 건축주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자인 경우입니다. 이때 건축주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낙찰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은 입찰 전 현지 답사를 통해 현재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후 주인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입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철거와 지료 소송으로 건물을 인수하여 건물과 토지를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건물 인수 후 계약서를 통한 재산세 납부 또는 양성화 등을 통하여 건물과 토지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물의 매도 시 필요한 방법 또는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하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번 11월 8일 토지 특강을 앞두고 이러한 것도 강의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광고였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란 토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토지의 용도 변경 허가 절차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은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두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세 번째, 토속 채취, 네 번째, 물건 적치, 다섯 번째, 토지 분할입니다. 어느 토지든지 이 위에 다섯 가지 행위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검토 사항은 첫 번째, 경사도, 두 번째, 인목번수도, 그 다음에 표고도, 또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의한 도로, 배수로 등을 조건으로 허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된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창고용지, 주유소용지 및 주차장 용지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투자 시 기본 원칙인 토지 개발을 위한 특강을 11월 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핵심을 강의합니다. 수강료는 교재 포함해서 5만 원이고 이미 교재를 구입하여 지참하시는 분은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교재와 좌석 확보를 위하여 문자 예약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건 추천과 권리 분석 및 출고 전략을 강의하고 있는 이종실입니다. 경매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반값으로 하락한 특수 경매 물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 제외 토지만 매각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것을 반값에 낙찰을 받아 건물과 땅을 하나의 주인으로 만들어 매도하여 수익을 올리게 하는 것이 특수 경매 추천 물건 중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건물 매각 제외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토지의 폐쇄 등기부 등본을 띄어서 확인해 보면 법정지상권 유무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토지주와 건축주가 갖다 썼다면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지료는 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의 토지에 지료를 지불하며 거주할 사람은 월 임대료가 들어오는 건물을 제외한 경우에는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나 지상권 유무와 관계없이 건축주가 경제력이 있다면 쉽게 합의가 됩니다. 입찰 전 법정지상권 유무 확인보다는 건축주의 경제력 확인은 성공과 실패의 주요 핵심 요건입니다. 세 번째, 건물 대장과 등기가 있으면 법정지상권 유무는 바로 판단되지만, 이때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의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지불했다면 건축주는 토지주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가격은 감정가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차지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건물 등기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입찰 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예전에 다른 사람이 토지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관계나 종중 땅에 건축한 경우, 이럴 때는 토지주는 건축주를 상대로 철거와 지료 소송하면 100% 승소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건축주는 토지주와 협상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거주자가 없으며 건물이 낡은 경우입니다.
이때도 건축주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할 수 있으나 건축주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송 상대가 없기에 자비로 철거할 수밖에 없고, 자비로 철거하고 나면 건축주의 가족이라고 나타나서 건물값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값으로 하락을 했어도 권리 분석을 신중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올릴 수도 있으나 반대로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 참패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에 관한 법률의 원칙을 알게 되면 이러한 특수경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수경매의 시작은 토지개발 법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11월 18일 토지특강을 앞두고 이런 것을 강의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강의였습니다.